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4일 리포트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리포트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성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922억 원, 영업이익은 2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낮아진 당사 추정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부진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전지박 사업 개시로 인해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4분기부터 전지박 설비를 신규 가동하면서 초기에 수율 안정화 과정 중에서 고정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주력 사업인 동박 부분 수익성도 중국의 5G 설비 투자 지연으로 인해서 다소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동박 기술력을 축적해온 동사의 전지박 라인 생산 수율, 그리고 가동률이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적자폭이 꾸준히 축소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또한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OLED 소재 주력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증가가 했고, 또 6월부터 LG 디스플레이 OLED TV양 소재가 신규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첨단 소재 부분의 실적 상승세가 나타난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 동사의 실적은 전 사업 부분에 걸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전지박 부분의 적자폭이 꾸준히 축소가 되면서 2021년 4분기 중에 흑자 전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 고수익성 제품인 5G 네트워크 장비양 동박 출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네, 특히 첨단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신제품형 중소형 패널 생산, 그리고 QD OLED 양산의 본격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생산량 확대로 인해서 동사의 OLED 소재 수요가 급격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상승세가 가파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스마트폰 내 중소형 OLED 패널 침투율 상승과 IT, TV 등 중대형 OLED 패널 생산량 확대에 따른 OLED 소재가 수요 증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또한 최근 각국의 친환경 정책 강화로 인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첨단 소재와 전지박 부분의 매출액 추정치를 각각 18%, 3% 상향 조정하였다고 하네요. 하반기에는 유럽 내 유일하게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동사의 전지박 신규 수주 가능성도 높다고 하고요. 점진적인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일 종가는 65,500원이고 전고점은 63,100원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레깅스 업체인 안다르를 인수를 했던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이고요. 하나금융투자 이기훈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최근에 인수한 안다르의 성장을 가속시키기 위한 비용들이 선반영되면서 감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인수 후에 반기 누적 매출로만 매출은 68% 성장을 했고, 하반기 더 가속화된 성장을 통해서 매출액은 연간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출 성장이 비용 상승을 커버하는 레버러지 효과가 확인이 되면서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당사 추정으로 영업이익은 약 800억 원 내외까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액 621억 원, 영업이익은 8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고 하네요. 네, 안다르 관련해서는요. 안다르의 영업적자는 2019년 마이너스 89억 원, 2020년 마이너스 122억 원으로 매출도 정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수 후에 타겟 마케팅을 통한 반기 누적 매출 성장률은 68%를 기록을 했고, 수익성이 낮은 오프라인 매장 효율화, 그리고 자사몰의 집중, 그리고 재고 및 인건비 효율화를 통해서 연결 반영이 시작된 6월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로 봤을 때 하반기 매출액은 1,000억, 영업이익은 75억 원 수준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23년 예상 매출액 2,000억을 전망을 했지만 이를 2022년 2,400억 원으로 상향 변경한다고 하네요. 네, 금일 종가는 26,450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오롱 인더에 대한 자료이고요. 유한타증권의 황규원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1.2조 원, 영업이익은 1,036억 원을 기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분기 691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368억 원에 비해서 각각 50% 그리고 182%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2020년 4분기부터 시작된 실적 회복 흐름이 3분기째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컨센서스 907억 원 대비 14%를 초과하는 좋은 실적을 낸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 자재 부분과 패션 부분의 회복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고 하네요. 네, 각 사업 부분별로 조금 살펴보면은 산업 자재 부분의 경우 타이어 코드 가격 상승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0%대의 고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요. 또 패션 부분에서는 젊은 층에서 골프웨어 브랜드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외형 그리고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고요. 특히 2분기 패션 영업이익률은 6.1%를 달성을 했는데 과거 패션 호황기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네, 2021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4.9조 원, 영업이익은 3,454억 원으로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에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목표 주가는 9.4만 원으로 추가 상향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종가는 79,200원이고요. 정고점은 85,700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의자 브랜드로 잘 알고 계시는 CDG에 대한 리포트이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정홍식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제목은 성장성 플러스 밸류에이션 저평가라고 적어주셨고요. 동사는 2018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 비용 구조의 효율성 강화, 그리고 온라인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 고성장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 이후에는 안정적인 매출액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와는 다른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동남아와 북미 지역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미는 아마존을 통한 수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동남아 지역은 아직 미가동되긴 했지만 베트남 생산 공정을 기반으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허가가 진행되면 바로 생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2022년 이후에는 하이엔드 사무용 의자, 그리고 게이밍 의자 등의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매출액 성장도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2분기 실적도 매출액 YOY 성장 흐름이 유지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 온라인 쇼핑 동향의 가구 부분이 4월, 5월 성장률이 플러스 15.1% YOY를 기록을 하였고 또 사무용 가구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B2B, 대리점 물량과 퍼시스형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만 전년 동기 2분기 OPM 11.1%를 기록한 것에 대한 높은 베이스 이펙트로 인해서 영업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매출액이 YOY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광고비 집행 금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투자하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종가는 72,300원이네요. 네, 다음은 롯데푸드에 대한 자료이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장지혜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면 연결 기준 매출액 4,575억 원, 영업이익은 19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부합했다고 합니다. 사업부별로는 유지, 식자재의 실적 성장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고 하네요. 네, 유지 식자재 사업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133억 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마진이 높은 유지 부분의 매출이 19%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판매 가격 인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상쇄를 했고 판매량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고부가 가치 제품 확대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반면에 빈가 유가공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요. 빈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높은 기저 부담, 그리고 성수기 초반 부정적 날씨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광고, 그리고 분유 재고 관리를 위한 고원가 원자재 투입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하락한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공 부분은 우유, 분유 매출은 감소하긴 했지만 수익성이 높은 신제품 제왕분유, 이유식 같은 베이비 푸드 카테고리의 성장이 실적을 방어했다고 하네요.
네, 롯데푸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유지, 목표 주가는 기존 49만원에서 53만원으로 8%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린 주력 제품 판가 인상, 그리고 고정비 효율화, 또 수익성 개선 활동 등을 통해서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어서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다만 향후 장기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설비, 그리고 광고 투자 등 신규 투자 국면의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은 투자할 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종가는 44만 9천 원이고 전고점은 46만 원 정도, 48만 원 정도 선인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도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